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LNF 함께 보도록 할 건데, LNF가 지금 며칠 동안 좀 흐지부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지루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추세적인 부분은 현재까지 우상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이 점 꼭 인지하셔가지고, 조금은 지루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슈들을 기다려 볼 수 있도록 한번 인내심을 가지고 종목을 살펴보는 그런 신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LNF 오늘은 수급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외국인 자금 동향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이슈라던가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는 수급적인 부분들, 이 LNF에 새로운 이슈가 나오는 게 아닌 이상 수급적인 부분들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수급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외국인 자금, 그리고 현재 공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대량 보유자들의 순매수세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해당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셨다라고 한다면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LNF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째 이런 흐름이 121선을 돌파하려고 했었던 그 구간과 또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장기평을 돌파하지 못하고 또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21선은 이탈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현재는 20만원 구간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어, 하방으로는 21선과 그리고 19만원 선을 좀 지켜주는 흐름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리 시장에 좀 수급이 좋지 않다라고 해도 이 구간은 좀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줘야지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더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주는지 흐름이 나오는지는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오늘 CPI 발표가 있은 후에 어떤 충격이 시장에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충격을 통해서 만약 시장이 그 충격을 그대로 받는다라고 하면은 내일 이제 추가적인 변동성을 보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시장 대부분의 종목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LNF도 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미리 인지를 해 두고 내일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내일 시장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니까 섣불리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일단은 말씀드렸던 위에 저항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 잠시만요. 네, 22만 5천원 구간을 좀 돌파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전 모습과 동일하게 이 20만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던 시점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 당시에도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추세면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투자 신탁이랑 그리고 모험, 금융투자에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연기금은 아직까지도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연기금은 계속해서 매수 물량이 나올 거다라고 저번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자금이 조금 이탈이 나왔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 자금을 좀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자, 어떤 부분을 좀 체크를 할 거냐. 바로 일단은 모건 스탠리가 아직까지도 많은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 35만 주 정도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건 스탠리가 이제 35만 주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메릴 린치인데, 메릴 린치 매수세 유입이 되는 게 정말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왜 중요하느냐. 이 메릴 린치가 다음에 이제 쇼커버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외국계 증권사이기 때문에, 왜냐, 이 메릴 린치 제가 언제부터 공매도 그 대량 보유자 의무 신고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8월 달이죠.
8월 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전부터 계속 보유를 하다가 8월 달에 18만 주를 넘어서면서 대량 보유자의 의무가 생겨서 이때부터 뭐 이렇게 됐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 이상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 박스권 구간에서도 이 메릴 린치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쇼커버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대부분 시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메릴 린치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메릴 린치에서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오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메릴 린치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은 좀 미비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메릴 린치가 현재 7만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부터 계속해서 매수세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게 작년 12월 달부터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이 된 거고, 1월 달부터는 좀 계속해서 큰 물량의 매수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7만 6천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물량은 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 메릴 린치가 이 쇼커버링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상승 트리거로는 뭐다? 코스피 이전 상장이다. 자, 코스피 이전 상장이 상승 트리거로 작용을 하면서 그 이후에 또 나올 수 있는 이슈, 제 뇌피셜 말씀드렸죠? 뭐다? 노스볼트 공급 계약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20조 원의 공급 계약, 해당 이슈가 이 상승 트리거 이후에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한 번 더 나오면서 추가적인 2차 상승 트리거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 코스피 이전이 먼저 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LNF가 북미 진출 관련해서 이런저런 조율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는 1월달 내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실적 시즌이 도래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시점이에요. 막 코스피 이전 상장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실적 부분이 나온다? LNF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4분기 실적이 당연하게도 안 좋게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일부 띄워놓고 실적 부분을 때려 맞는 게 어느 정도 우리가 지지 구간을 형성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이다. 이게 회사에서도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이 LNF가 북미를 진출을 하든 유럽을 진출을 하든 어딘가에 진출을 하게 되더라도 공장 증설을 해야 되는데, 이 공장 증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 LNF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 증설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유증이 필요해요. 근데 이 주가도 안 올라간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때린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주가는 다시 또 꼬라 박을 겁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입장에서도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라도 주가 부양을 해놓고 유상증자를 해야지 욕을 덜 먹거든요. 이거는 에코프로도 이제 주가 상승을 한 후에 유상증자를 때렸잖아요. 그것도 사실 긍정적으로 또 회사 그 주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주가 상승 이후에 야, 우리가 이러해서 시설 투자를 하고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은 주주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겁니다. 왜? 그만큼의 주가 상승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요. 근데 LNF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 시점 이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가 상승이 나온 시점에 그때 유증을 때려야지 이 주주들도 그걸 이해를 할 거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급적인 부분들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대변하는 그런 좀 말들을 좀 많이 했는데, 다음 주에는 좀
이슈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주 매주 기다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사실 뭐 내부자가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도 미리 알고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제 답답한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된다는 게 저도 너무 답답하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버틸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든 시간이겠지만, 기술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장기적인 관점인 투자 매매법이 또 따로 있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단타 위주의 대응법이 또 있습니다. 그런 투자 방법에 따라서 매매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점 꼭 인지해 주시고요. LNF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이제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뭐 이슈라도 하나 가지고 오고 싶네요. 네. LNF에서 뭔가 발표를 해서 그 이슈를 웃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